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회에서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의철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꽂히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하죠. 저는 박무학 교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단어에 꽂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전술적 운용. 장비 중심에서 전술적 운용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도 그겁니다. 단순히 드론을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론이나 유지비를 운용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학회하고 육군정작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관련해서 성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올해 3월 31일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26년 1개월 정도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정부 대드론 체계 발전대비에 좀 소속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소령 때도 그렇고 중령 때도 그렇고 육군대학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교관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마지막에는 전투발전 개념 과장이라고 해서 어떤 뭐 교리라든지 뭐 전략 발전 업무에 조금 기여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올 8월 달이 되면 이제 학위 논문이 통과가 돼서 박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 사항으로부터 향후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제가 기사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6월 달에 드론 저널에 기고를 한 글입니다. 보시면 육본 정작부와 사단법인 창끝 전투가 최초의 민군 협력 모델로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비밀 군사 세계에 기자가 기고를 글을 쓴 내용인데 보시면 결국 드론 조종사가 아니라 전투 수행 방법이 결국은 이제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체만 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월간 조선에서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7월 7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 전문가인 아레나 박사를 인터뷰해서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드론 생산을 700만 대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교육센터 드론 나리움 아카데미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미니 주도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드론 교육을 시킵니다. 드론 교육의 핵심 내용을 보면 먼저 이론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DIY 실제 드론을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실증하고 그 다음에 전술적 운용까지 하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진짜 기초적인 수준의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수준급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000명 정도의 드론 조종사를 양성해서 군 부대로 보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하고 육군정작부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교육 목적은 결국 무인체계의 어떤 전술적 운영 능력을 가진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점은 보시는 바와 같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결국 핵심입니다. 공격작전 국면별로 워게임식의 유무인 복합 시나리오를 도출을 해서 결국은 무인체계를 접목해서 중대 공격작전 명령을 완성하는 데 저희가 교육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교육생들은 선물로 어떤 도식과 서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부여받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공학교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방공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총 한 82명의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장소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사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 부사관학교에서 드론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부대 전투 기술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육사 이하의 병과학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판단해서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공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방공학교장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결국 아무래도 대드론 체계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방공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방공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병과학교의 전술 단임 교관, 그리고 야전 부대에 있는 드론, 대드론 관련 운용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강사는 그 앞에 계신 우리 학회장님께서 총괄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학회에서 인원들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FFP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 드론 스포츠 협동조합의 권영상 이사장님이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재능 기부로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육군에서 정식 교육 과정으로 채택이 안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학회에서 전적으로 재능 기부 형태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진행은 이제 5일차 모델을 진행을 했는데 1일차, 2일차에는 주로 좀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동기부여,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동기부여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첫날에는 권영상 이사장님께서 FPV 드론의 어떤 모든 것, 그리고 파일러팅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파일러팅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교육생들이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반응이 한 시속 한 200km 정도로 FPV 드론이 비행을 합니다. 그걸 본 교육생들이 와, 저걸 어떻게 피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니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과연 중계 거리가 얼마까지 신장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확실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병 중대급 그리고 전차 부대의 어떤 대드론 전술에 대한 초기 강연을 통해서 왜 내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동기 유발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이제 3일차 중반까지는 해서 저희가 중대 공격 작전 명령을 주고 결국 유인 중심의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하게 합니다. 국면별로 유인 중심의 전투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냐, 그것을 토의를 시키고, 그게 충분히 토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무인 체계를 줍니다. 드론이라든지 UGV 그런 무인 전력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기존의 유인 전력과 접목을 시켜서 작전 명령을 완성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5일차 모델로 해서 아까 그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렇게 이제 전술적 운영에 중심을 둬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 제가 학회장님하고 저희가 생각이 일치했던 게 결국은 이 교육생들의 어떤 드론 파일럿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이 입소 전에는 대부분의 드론 조종사하면 드론 조종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한 80% 이상의 인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전원 다 드론 조종뿐만이 아니라 전술적 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의 소감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현재 야전에 들어온 교관은 단순히 조종 기술을 가르치고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의 대드론 교육은 결국은 드론을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보시면 향후 드론은 우리가 공용 화기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두 번째 큰 성과는요, 창의적인 드론 UGV, 대드론 전투 기술을 이 교육생들 스스로 토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회장님께서 아까 그 무인체계 UGV 어떤 전투 수행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생들이 스스로 토의를 하면서 그런 전투 수행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국면을 크게 한 6개 정도를 교육생들이 나눴는데
공격되기 전 점령에서부터 어떤 뭐 최초인지 돌파, 목표상 전투, 즉 반돌격 저지, 증원부대 저지, 그리고 국면을 나누어서 거기서 유인 전투원 중심의 어떤 전투 수행 방법에서 무인 체계를 접목해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이냐, 그렇게 도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최초 진지 돌파를 할 때 보면 드론 팀을 운용해서 요란 및 기만 활동을 하자.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스투카 그 전투기 아시죠? 그 전투기가 오면 전투기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가 내는 요란한 소리, 왱 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 그게 오히려 공포심을 자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풍압식 사이렌을 장착해서 그 상공에 날리면 적이 어떤 두려움을 떨게 되고, 때로는 거기서 또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적의 진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실제 교육생들이 토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전투 수행 방법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FPV 드론을 활용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적의 대드론 체계의 위치를 식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이제 도식과 서식을 통해서 인원들이 그 작전 명령을 발전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적 반돌격 때 그 드론 팀은 적의 재밍에 대비해서 아까 오사단 주임원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의 재밍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게 이제 광섬유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제 자폭 드론에 광섬유 드론을 장착해서 적 반돌격 부대의 선두와 후미를 타격해서 고착을 시켜놓고 거기에 포병화력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전투 수행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실제 교육생들이 토론을 하면서 그 서식 명령을 완성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적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적을 어떤 전차를 타격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더십 개념을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형 드론에 RC카를 장착을 해서 그 장애물 지대까지 비행을 하고 거기서 RC카를 떨어뜨리고 그 매복하고 있던 UGB 팀이 그 RC카에 어떤 그 폭발물을 장착하고 유선을 연결해서 장애물 지대를 폭파해서 개척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RC카가 이제 투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목표상 전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폭 드론 그리고 UGV를 이용해서 적 참호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지탱점은 자폭형 RC카에 이제 폭발물을 장착해서 그것을 지탱점으로 투입을 시켜서 폭파시켜서 목표상 전투를 치르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목표상 전투를 수행을 할 때 그 교육생들이 그렸던 어떤 그 도식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FPV 자폭 드론이 운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적 증원부대를 저지할 때는 이제 매복 개념을 적용해서 무인 체계를 이용해서 매복을 시켜서 적이 어떤 예상 접근로상에 무인 체계를 매복시키고, 마찬가지 FPV 드론도 매복을 시킨 상태에서 적이 접근을 하게 되면 무인 체계에 의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투 수행 방법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교육생들 소감을 보면 유무인 복합 시나리오를 설계하면서 어떤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다양한 운영 방법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실제 전쟁 사례에서 도출된 그러한 새로운 전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결국 소부대 전투용 무인 체계의 어떤 운용 형태와 과업을 가시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소부대 무인 체계, 회전익을 쓸 것인지 아니면 자폭 드론을 쓸 것인지 RC카를 쓸 것인지 그런 형태와 이 과업,
뭐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핸드오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통신 중계를 할 것인지, 이러한 과업의 형태도 교육생들을 도의를 통해서 발전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회전익하고 FPV, UGV를 복합 운용해서 정찰, 기동, 타격, 지속 지원을 6대 전투 수행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을 활용해서 적지 중심 및 위험 지역에 대한 정찰, 전장 과시와 실시간 정보 획득 등 소부대 임무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 그리고 정찰뿐 아니라 타격,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결합해서 다양한 임무 형태를 확인하며 소부대 무인체계 활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그런 소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무인 어떤 복합을 이용해서 작전 명령을 완성하는 그런 능력을 구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생들이 한 5일간의 어떤 토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작전 명령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식 부분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제가 블랭크 처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 뭐 드론, 대드론 팀의 어떤 단대오를 도식을 해서 전술적 통제 수단을 써서 거기에 드론, 대드론 단대오를 부여해서 작전 명령을 완성을 하고, 이 전투 편성포 및 어떤 서식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의 작전 명령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이제 그 교육생들이 그 만들었던 도식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드론을 운용해서 드론 정찰로까지 완성을 하고 FPV 드론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를 명시를 했고, 여기 보면 이 도식에 드론 정찰로를 명시를 해서 두 대가 운용이 되면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드론 정찰로를 명시를 해서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생들의 소감문을 보면 유무인 복합작전 개념을 실제 작전 계획과 연계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전장 사례를 기반으로 드론을 포함해서 공격 방어 전술을 작전 명령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1차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교육생들이 조상근 박사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상근 교수님은 연예인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교관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관 생활을 해보면 교육생들의 반응이 일단 교관이 마음에 들어서 교육 내용을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교관의 강의 내용을 듣고 아 정말 훌륭하고 좀 본받을 만하다, 배울 게 있다 라고 해서 그 교관이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한 5일 정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생들이 조상근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교육이 완전히 다 끝나고 수료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별로 이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교육이 정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학회가 주관해서 실시했던 교육이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혹자들은 꽤 뭔 의미가 있느냐, 실제 드론이 편제화되지도 않고 실제 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젠하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물, 계획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플래닝이 모든 것이다.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도식이나 서식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한번 직접 경험해봤던 인원들은 실제 변화되는 작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급반, 고급반, 6대를 통해서 전술적 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습을 하면서 그런 것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론과 UGV 이런 무인 체계를 적용해서 작전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앞으로 한 올해 3차례 더 한번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짜리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올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 드론 파일럿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 2주 과정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아마 어떤 병가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가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대상은 이제 전방 4단, 4여단별로 한 6명 정도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계획 수립하는 계획 분야의 어떤 소령 대위 각 1명, 그리고 드론 파일럿과 관련된 부사관 4명 정도를 소집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교육 내용으로 한 2주 정도를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가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전수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육군본부 정작부와 협의를 해서 정식 그 실무 교육으로 상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공학교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병가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있는 교육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식 실무교육, 육군의 정식 실무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이 교육을 받은 인원들한테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어떤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다중시설 이런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학회장님께서 지금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이 군대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만 발표